안녕하세요.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죠? 나무도 큰데 꽃도 엄청나게 피었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무슨 꽃인지. 날씨가 좀 흐리면서 햇빛이 안 나니까 좀 시원하고 더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적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푸르름이 가득하고 정말 좋네요. 운동하고 지금 이제 산책 왔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충남대도 전광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볍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들러는 비엔나에서 사남 미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분은 이제 몸이 맨날 아팠어요. 폐렴에, 구루병에, 또 교통사고 나고, 또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들러는 공부도 못하고 폐렴에 구루병에 교통사고까지 났으니 공부보다는 기술을 좀 배워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계속 시킬 겁니다. 해서 이제 아버지가 좀 지혜로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시켜서 의학 공부를 했는데 안과 의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러가 안과 의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을 씌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책도 좀 덜 봐야 되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이 안 좋은데 더 책을 보려고 하고 더 뭔가를 더 많이 이렇게 돋보기를 써가면서까지 책을 보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거, 그걸 열등감이라고 하죠. 컴플렉스. 어떤 열등감이 있으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등감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노력하게 해서 어쩌면 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 인간과는 이제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적인 존재를 보고 목표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제 이렇게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사람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러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눌 수 없고 이제 전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힘차게 창조적으로 나갈 수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키가 너무 큰 사람은 너무 커서 또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라서 힘들어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자기만의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 있잖아요.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많이 노력하게 해서 더 앞으로 전진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고 그러잖아. 키가 작은 사람들 보면은 더 막 그 위인들도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열등감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등감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위인들은. 그 중에서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데 그 헬렌 켈러는
그 좋은 선생님, 설리반이랑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 부모님도 훌륭하시고 선생님도 훌륭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몸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해서 나중에 강의까지 하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강용호 박사님, 이분은 1976년에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 되셨어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하셨고 UN 세계장애위원회 복지 부의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이고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뭔가 막 비판하고 막 뭔가 이렇게 그 불만족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님은 눈도 안 보이는데 그 노력 끝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까지 하시고 정책 차관보까지 하시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도 한 분은 안과 의사고 한 분은 정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드라마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들러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가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컴플렉스나 열등감 있나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더 다잡고 내가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지. 어떻게 극복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으로 되어야지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더 멋진 모습이라고 이 아들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김태현 실리콘밸리 회장님 아시나요? 이분은 그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딸이라고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22살에 건너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키도 작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국인잖아요. 여자잖아요. 또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청소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캔도 정신, 할 수 있다. 그 캔도 정신 하나 가지고 실리콘밸리 회장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참 같은 여자로서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이제 그 소외되고 또 마약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자기 양아들 양딸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먹어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또 회사 직원으로 또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사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내 팔자 이런가 보다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아들러는 그러지 마라고 그러는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전진을 해서 멋지게 승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대는 또 학교를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가지고 학벌이 짧아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죠? 그 딸딸딸딸 해가지고 또 아들을 오는데 또 딸이어가지고 그 딸이란 그 이름 하에 딸이라고 그렇게 소름받고 자란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간에 그 열등감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아들러는 그 열등감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다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쳐보면 아들러 나오거든요. 그 아들러는 그 불완전할 용기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꼭 보내요. 불완전할 용기,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불완전할 수 있다. 그 불완전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시고요. 예, 방학을 종강을 했으니까 여러분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오늘 또 행복하시고 빠이, 또 만나요.